자, 지금 이 3차원 축상에 3차원상에 Y축상으로 기둥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다시 기둥이 기역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D점에 하중이 150파운드가 작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아래서부터 4인치 떨어져 있는 H라는 점에서는 도대체 어떤 응력 상태인지를 구하고 싶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단면을 잘라내게 될 거고요. 잘라내게 될 거고 이 힘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나 큰 힘이나 하중들이 걸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자유물체대로 해도 되고 이 힘을 여기까지 이동을 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을 이동시키는 거는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힘의 지금 작용선상이 아닌 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같은 P가 되겠지만 이것만 있을 때 여기 기준을 삼으면 이 전체가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P와 우력으로 만들어지는 토크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토크는 18인치 곱하기 150파운드가 될 거고 하중은 똑같겠죠.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나면 이쪽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힘이 이쪽으로 이동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동된 걸 다시 H점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동을 하면 여기는 P가 되고 이 토크는 전체적으로 다 우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토크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 힘을 이쪽으로 내리고 나면 이 점 기준으로 보면 이 힘이 이 점을 이쪽 방향으로 굽힘을 주고 있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라인 기준으로 이렇게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P 곱하기 이 길이가 모멘트 8이 되겠죠. 10인치가. 그래서 150파운드 곱하기 10인치의 모멘트가 걸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H점만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 P는 그대로 150파운드가 작용을 하고요. 이 주어져 있던 이 토크가 18 곱하기 150파운드 즉 2.7kPa 인치로 전체적으로 이런 위쪽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할 때 반시계 방향으로 주는 회전 토크를 주게 됩니다. 비틀림 토크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축상으로 보면 이쪽 X방향의 모멘트가 이쪽 X축이니까 이렇게 잡으면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실제로는 마이너스 값에 1.5kPa 인치 즉 150파운드 곱하기 10인치를 했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토크 같은 경우는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 Y축 방향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감기는 쪽이 되니까 이 값은 플러스 값이 되겠죠. 그래서 H를 포함하고 있는 단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힘, 즉 외부에 주어졌던 하중 P라고 하는 것이 각 부위로 왔을 때는 지금 이 부분은 면에 수직하지 않고 평행하게 들어오니까 얘는 전단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이 이 면을 기준으로 보면 전단력으로 또는 회전 모멘트로 또는 비틀림 모멘트로 비틀림 토크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자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주어진 파괴를 일으키는 처음에 힘 하나가 있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 네 가지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단면에서는 지금 현재 종방향 힘을 제외한 세 개로 표현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된 거를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 H점에서 응력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H점을 기준으로 봐서 이쪽 편을 X축, 이쪽 편을 Y축으로 보게 되면 지금 보면 이 단면 또는 이 단면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쪽 X방향으로는 아무런 수직 방향의 이 단면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수직 방향 힘이 없기 때문에 시그마 X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면에서 보기 때문에 이쪽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X축과 보통 Y축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X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Y 값은 지금 모멘트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쪽은 늘어나고 이쪽은 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단면만으로 보면 이렇게 잡아 당겨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 모멘트에 의한 게. 그래서 시그마 Y는 모멘트 mx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이쪽 부분 늘어나게 되니까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늘어나게 되니까 양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I 값은 1이니까 이 직경이 지금 2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이에 0.6에
인치에 4제곱. 모멘트가 있고 C 값은 가장 반지름 값이 되니까 0.6인치. 그래서 시그마 Y는 8.84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게 8.84 KSI로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단 능력 같은 경우는 이 면에서는 지금 전단력이 이렇게 작용하면 이쪽은 전단력이 작용하는 게 가장 끝쪽이 되니까 이거에서 원래 전단 능력은 IT분의 VQ를 작용을 하겠지만 이 끝점은 거의 자유단 끝단이기 때문에 Q 값이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단에 의한 전단 능력은 없습니다. 만약 이쪽 옆쪽 면이라고 하면 전단에 의한 전단 능력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H점에서는 이 비틀림 토크에 의한 전단 능력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틀림 토크에 의한 전단 능력은 J2분의 TC로 쓸 수 있고 위쪽 면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니까 위쪽 면에서 이 방향으로 전단 능력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2분의 TC가 되고 기압값은 이렇게 되고 계산식으로는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면을 앞쪽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위쪽에 작용하니까 위쪽에 이쪽 방향으로 전단 능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을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봐서 이런 형태로 그린다라고 하면 지금 시그마 X는 0이고요. 그 다음 이 값은 인장으로 지금 8.84 KSI로 볼 수가 있고 여기 전단 능력은 위쪽에서 봤을 때 이거 윗면에서 옆쪽으로 오른쪽 편으로 작용을 하니까 타우 XY 값이 현재는 7.96 KSI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H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응력 상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는 이 값들은 지금 시그마 Z라든가 타우의 XZ라든가 타우의 YZ라든가 타우의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XZ, YZ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세 개가 0이 돼 버리고 시그마 X, 시그마 Y 그다음에 타우 XY 전체 6개 성분 중에서 이 세 개만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세 개만 존재하는 게 이런 형태가 되고 Z 쪽이 다 사라졌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플레인 스트레스라고 불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2D로 해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지금 수직 응력이 이 값 나오고 전단 능력이 이 값이 나왔는데 이 값들이 각각 이 전체 상태에서 이 H점에서 이 응력 값이 최대값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최대값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 값에서부터 어딘가로 이 값들을 돌려서 볼 때 이거의 수직 응력의 최대값, 전단 능력의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풀던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문제 14.1에서 여기는 H면에서 우리가 정의가 된 게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실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주응력면과 이때의 주응력을 구하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처럼 여기서부터 H점에서 구한 응력을 구했고 이 식상으로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시그마 X는 0이고 시그마 Y는 양의 방향 당겨지니까 8.84 타우는 이쪽으로 몰리니까 7.96으로 양의 값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응력면에 대한 식을 넣으면 마이너스 1.8이 되고요.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일 때는 이런 면이니까 이 값과 이 값 두 개를 더하기 180도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이걸 가지고 아크탄젠트를 넣은 마이너스 61도 그러면 이게 2세타 P고 이게 마이너스 61도가 되고 또 하나의 면은 이거에다가 더하기 180도를 한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 P는 마이너스 30과 59.5도가 되겠죠. 이거의 절반 이 값의 절반이 됩니다. 그럴 때 주응력 값을 구하게 되면 이 평균 값의 8.84의 절반이 되겠죠. 나머지가 0이 되니까. 그리고 이 값은 0이고 8.84 나누기 제곱에 7.9의 제곱을 하면
4.42 플러스 마이너스 9.1 13.57과 마이너스 4.68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세타 P가 마이너스 30도니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30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5도가 되고요. 이때 맥시멈인지 미니멈인지 값은 우리가 여기서는 세타 P를 마이너스 30.5도를 조금 전에 우리가 썼던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시그마 X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그마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보면 처음에 원래 시그마 X는 요 값이니까 여기 평균값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냥 4.42에 지금 여기서 보면 더하기 요 값이니까 0 빼기 8.84 나누기 2에 코사인의 마이너스 30.5 곱하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타우 xy는 7.96 곱하기 사인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0.5를 풀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0.42 더하기 빼기 여기다 8.84 나누기 2 곱하기 코사인의 마이너스 30.5 곱하기 2 받았고 더하기 7.96 곱하기 사인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0.5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68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 값은 35 늘었을 때 이 값은 지금 4.68의 마이너스 값, 즉 눌리는 값이 미니멈 값이 되고 반대쪽이 맥시멈 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구하고 중력면, 처음에 중력면식으로 구하고 각도를 가지고 두 번째 중력을 구하고 마지막에 그림으로 표시할 때는 한쪽에 대해서는 값을 실제로 각도를 집어넣고 나서 확인을 해주면